옛 동맹이 사라지며 새로운 세계 질서가 떠오르고 있다. 캐나다는 중국으로 눈을 돌리고 미시간은 트럼프에 대한 신뢰를 이루으며 유럽은 미국의 영향력을 넘어서고 있다. 한편 멕시코와 중국은 방역에 나섰다. 힘의 균형이 이동하고 있다. 누가 주도권을 줄 것인가? 캐나다, 중국과 손잡다. 변화하는 글로벌 석유 시장에서 미국은 소외된다. 캐나다는 에너지 무역 역학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수십 년간 캐나다 에너지 수출의 약 97%, 1,760억 캐나다 달러 상당가 거의 전적으로 미국에 보내졌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캐나다산 석유와 가스에 CO2 대외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러한 장기 의존 구조가 흔들렸고 캐나다는 새로운 파트너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 기회를 포착한 중국은 전략적으로 캐나다 에너지 부문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선두에 선 것은 현재 캘거리에서 운영 중인 중국의 주요 정유업체 프로체미컬이다. 이 회사는 순조롭게 선코어 전구 순초로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2024년 6월 첫 원유 선적이 중국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프로케미컬은 주요 기업인 세노버스, 예시노브에이, 쉘르스, 쉘, BP, 코노코필립스, 초노코필립스와도 활발히 협상 중이며 선적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FOB 본선 인도 조건, 계약을 활용하고 있다. 이 확장을 이끄는 전략가는 과거에도 중국의 대뒤에 캐나다 에너지 협력을 강화했던 왕자이다. 이번 변화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캐나다는 단일 시장 의존에서 벗어나 보다 균형 잡힌 다극적 접근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경제 이익과 국가 주권 사이의 신중한 균형도 요구된다. 여러분은 캐나다의 에너지 전환과 중국의 역할 확대를 어떻게 보시나요? 균형을 향한 현명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경제 주권에 대한 위험일까요?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2024년 초 트랜스 마운틴 확장 TMX 프로젝트의 완공은 캐나다 에너지 정책에서 전략적 전환점을 의미했다. 약 1200km를 뻗는 이 파이프라인은 수송 능력을 하루 30만 배럴에서 89만 배럴로 증대시켰으며 이는 단순한 공학적 성과를 넘어 캐나다가 미국 시장, 과거 캐나다 석유 수출의 95% 이상을 흡수했던 의존에서 벗어났음을 상징한다. 새로운 파이프라인은 태평양으로의 직접 접근을 제공하며 캐나다를 중국, 일본, 한국과 같은 주요 아시아 에너지 시장과 연결시킨다. 이들 국가의 정유시설은 캐나다의 중진류를 처리하기에 적합하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TMX는 오타와가 625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포함해 농업 부문 보호 및 글로벌 시장 접근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원유를 넘어서 프로케미컬과 같은 캐나다 기업들은 액화천연가스 LNG 부문으로 빠르게 진출하고 있으며 이는 TMX 시대에 보다 종합적이고 글로벌 지향적인 에너지 전략을 예고한다. 이번 변화는 캐나다가 단순한 자원 수출국에서 전략적 글로벌 에너지 플레이어로 전환하고자 하는 야심을 반영한다. 캐나다의 글로벌 LNG 시장 진출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키티메티앗에 위치한 LNG 캐나다 터미널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쉘, 프로치나, 미쓰비시 등 강력한 컨소시엄이 지원하는 이 프로젝트는 2025년 말 수출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캐나다의 에너지 궤적을 결정짓는 중대한 전환점을 상징한다. 현재 캐나다는 하루 약 86억 입방피트의 천연가스를 수출하지만 그 대부분은 여전히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학은 곧 변화할 것이다. 태평양과 북극 연안을 따라 전략적으로 배치된 새로운 LNG 인프라는 전통적인 경로를 우회하고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수요가 높은 국제 시장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여기에는 청정하고 안정적인 가스를 원하는 일본, 한국,
중국과 같은 에너지 수요국들이 포함된다. 원자재 수출국에서 경쟁력 있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국으로의 캐나다의 진화는 보다 심층적인 변화를 나타낸다. 첨단 인프라에 투자하고 고객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캐나다는 에너지 독립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의 영향력도 재편하고 있다. 다극화되는 에너지 세계에서 캐나다는 새로운 글로벌 질서의 주요 공급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시간의 환멸, 커지는 실망 속에 트럼프와 멀어지는 유권자들. 한때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적 포퓰리즘의 거점이었던 미시간은 이제 환멸과 깊어지는 좌절의 생생한 반영이다. 엑시오스와 인게이지드 사고가 공동 주최한 최근 포커스 그룹에서 많은 전 트럼프 지지자들이 뚜렷한 실망감을 표출했다. 일부는 이를 배신이라고까지 표현했다. 이들은 수동적 관찰자가 아니라 산업 부흥, 생활비 절감, 국가 경제 재건이라는 약속에 강한 믿음을 가졌던 이들이다. 그러나 부흥을 목격하기는커녕 이들은 해고의 물결, 치솟는 인플레이션, 공공 서비스에 눈에 띄는 저해 직면해 있다. 이들의 분노는 트럼프 행정부 내 일론 머스크의 점점 더 논란이 되는 역할로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한때 혁신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머스크는 이제 많은 이들에게 제도적 붕괴를 가속화하는 불안정한 인물로 인식되고 있으며 트럼프는 이를 지지하고 있다. 미시간의 많은 이들에게 한때 기대했던 대담한 변화는 이제 버림받은 느낌에 더 가깝다. 그들이 믿었던 재건은 경제적 고통과 신뢰했던 체제가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감각으로 대체되었다. 오늘날 미시간 유권자들 사이에서 가장 깊은 좌절의 원천 중 하나는 그들이 한때 믿었던 경제적 약속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데 있다. 트럼프가 러스트벨트에서 지지를 얻는 데 핵심이었던 저렴한 생활비는 고통스러운 환상으로 변했다. 생활비 인상에서 벗어나기를 바랐던 가정들은 이제 끝없는 비용 증가에 짓눌리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행정부의 공격적인 관세 전략과 격화되는 무역 충돌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는 역효과를 낳아 일상용품의 가격을 끌어올리고 지역 기업을 압박하며 한때 안정적이었던 국경 간 공급망을 붕괴시켰다. 고용 불안정은 저소득층을 넘어 중산층의 핵심까지 위협하고 있다. 한때 자랑스러웠던 미시간의 제조업 부문은 빠르게 축소되고 있으며 의료와 교육과 같은 필수 공공 서비스는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국가에 헌신했던 참전 용사들이 주 정부의 지원을 받는 요양시설 부족으로 인해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이들이 잊힌 존재처럼 느끼고 있다. 이제 정치적 환멸은 공공연한 현실이다. 트럼프에 충성했던 정치인들은 대부분 공개석상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지역 간담회를 피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시민들은 자체 커뮤니티 포럼을 만들어 공백 속에서 해답을 찾고 있다. 정치적 소외감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함께 커지는 것은 그들을 우선시하겠다던 행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이다. 이러한 혼란에 더해 캐나다에 대한 트럼프의 갈수록 적대적인 무역 자세는 미시간뿐 아니라 국경 너머 온타리오에서도 대중의 분노를 촉발했다. 역사적으로 상업과 공동체로 긴밀히 연결되어 온 디트로이트와 윈저의 관계는 보호주의 정책의 압박 속에 이제 균열되고 있다. 국경 양측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이는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무책임하고 정치적 동기에 기반한 공격에 대한 공동의 반대를 표명하는 시민들을 하나로 묶었다. 이러한 양자적 붕괴는 트럼프의 경제적 민족주의가 실패했다는 미시간 주민들의 인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노동자에게 존엄성과 번영을 되찾아 주겠다는 약속은 이제 공동체의 고립, 동맹의 소외, 그리고 협력이 있던 곳에 경제 갈등을 야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많은 전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다. 그들이 믿었던 모든 것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진다. 미시간과 온타리오 사이에 고조되는 긴장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호주의 정책은
국경 간 연대를 훼손할 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유럽, 역사적 경로를 그리다. 미국 군사 의존에서 벗어나기. 유럽은 방위 이론에서 중요한 역사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는 오랜 기간 동안 미국 군사력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결단적인 변화를 나타낸다. 준비 2030 레디네스 2030 이니셔티브의 출범과 전례 없는 탄회 8천억 유로의 지원은 유럽 국가들이 단순한 재정적 투자 이상의 전략적 재편성을 신호하는 것이다. 이는 단지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질서 속에서 주권 회복, 기술적 독립 및 지정학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이 변화의 핵심 동력 중 하나는 미국이 공급한 군사기술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의 증대이다. 미국 방위 시스템에 내장된 잠재적인 킬 스위치스, 워싱턴이 동맹 장비를 원격으로 비활성화할 수 있다는 장치들에 대한 폭로는 유럽 수도들에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주장들이 완전히 입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는 유럽의 중요한 군사 인프라에 대한 외부의 통제 가능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국가 주권의 근본을 약화시키며 단일 공급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심각한 논의를 촉발했다. 유럽의 저명한 인사들은 이제 이러한 의존을 공개적으로 도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 방위위원회 의장은 미국의 방위 수출 시장에서의 우위가 지리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무기로 쉽게 변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감정은 유럽 국경을 넘어 확산되고 있다. 캐나다, 나토의 가까운 동맹국은 군사 조달 전략을 재평가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포르투갈은 F-35 전투기와 같은 미국산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진정한 안보가 외부에 위탁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점점 더 커져가는 합의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불안정성과 정치적 동맹이 변화하는 시대에서 말이다. 이 전략적 전환의 핵심에는 더 넓은 비전이 있다. 독립적이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유럽 방위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군사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 및 산업 역량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목표는 나토 프레임워크 내에서 상호 운용 가능한 시스템이 아니라 유럽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설계되고 구축되며 유럽의 주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자율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동시에 글로벌 지정학적 변화는 유럽이 전략적 자율성을 향해 나아가는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인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은 미국의 안보 보호막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이 행정부마다 크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유럽은 언젠가 자국의 국경과 가치를 스스로 방어해야 할 수도 있다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이 각성은 새로운 방위 파트너십을 촉발하고 있으며 미국에 대한 단일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호주와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레이더 계약은 방위 협력에서의 다극적 경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욕구는 유럽을 넘어 확산되고 있다. 외교적 긴장도 상승하고 있다. 그린란드에서의 미국의 군사활동은 덴마크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오래된 동맹국들조차 워싱턴의 글로벌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미국과의 동맹을 포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재정의하고 있다. 유럽 대륙은 권력이 공유되고 동맹이 진화하는 보다 유동적인 세계 질서에 대비하고 있다. 자율성을 실현하는 데에는 시간, 단결, 그리고 큰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방향은 명확하다. 유럽은 이제 세계 안보에서 더 큰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기술적 독립을 추구하고 세계 무대에서 더 강한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캐나다의 반격, 미 캐나다 무역 전쟁, 새로운 고조 단계에 도달. 3월 4일, 캐나다는 첨도 5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수출에 25년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의 무역 공격에 대한 대응을 확대했다. 철강, 에너지, 자동차와 같은 주요 부문을 겨냥한 이번 조치는 오타와가 워싱턴의 점점 더 보호주의적인 정책에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나타낸다. 특히 자동차 부문은 큰 타격을 입었다. 포드, GM, 테슬라와 같은 주요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제 가격 상승과 공급망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이미 인플레이션, 부품 부족, 변화하는 글로벌 수요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에서 말이다. 양국 간 연간 무역 규모가 약 7천억 달러에 달하는 가운데 캐나다의 보복 조치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국의 제조업과 물류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커지고 있다. 온타리오는 1위15대 전력 수출 부과금을 미국에 부과하고 분쟁이 계속되면 전력 수출을 전면 중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캐나다 에너지에 의존하는 미국 국경 지역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국경 간 인프라에 대한 취약점을 드러낸다. 금융시장은 불안한 반응을 보였다. 캐나다 S&P TSX 지수는 1.5% 하락했고 캐나다 중앙은행은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2년 이내에 3%대 GDP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병행하여 캐나다는 트럼프의 무역 정책으로 인한 국내 피해를 강조하기 위해 12개 주요 미국주에서 전략적인 미디어 캠페인을 시작하고 있다. 중요한 선거 지역에서 경제적 영향을 집중 조명함으로써 오타와는 미국 정치 담론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으며 무역 전쟁이 외국 경쟁자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심 지지층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리고자 한다. 멕시코의 반격. 트럼프의 관세 공격에 맞서다. 중요한 공급망 방해 멕시코는 증가하는 미국의 관세에 대해 굴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두 경제를 밀접하게 연결하는 중요한 공급망을 훼손할 위협을 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와 농업과 같은 부문에 집중함으로써 멕시코가 중요한 공급자 역할을 하는 미국 시장에 이미 가해진 인플레이션 압박을 더욱 확대시키려 한다. 이러한 반격이 실현될 경우 미국 산업과 소비자 시장 전반에 걸쳐 큰 가격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상징적 반항이 아니다. 멕시코의 계산된 전략은 미국 경제 내부의 취약성을 강조하며 워싱턴의 공격적인 태도가 실제 위험을 동반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협력에서 반대의 자세로 전환한 멕시코는 이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국경 통제 요구 거부 또한 멕시코는 북쪽으로 향하는 이주민들의 인도적 검사대 역할을 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 멕시코 당국은 미국 국경으로 향하는 이주 흐름을 차단할 책임을 지겠다는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다. 이 거부는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025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남부 국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도적 및 정치적 위기는 더 실질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는 미국 내 긴장을 가중시킨다. 멕시코의 입장은 미국의 국경 정책을 이웃 국가에 떠넘기려는 워싱턴의 시도에 대한 지역적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 영향에 맞서는 지역적 반항 촉발보다 깊은 차원에서 멕시코의 확고한 입장은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더 넓은 움직임을 촉발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지배에 경계심을 가졌던 국가들, 쿠바, 브라질, 베네수엘라는 멕시코의 사례에서 힘을 얻고 있다. 지역적 독립과 연대에 대한 공동의 압박이 강화되며 이는 워싱턴의 오랜 영향력을 도전하는 움직임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일고 있는 보다 넓은 각성이다. 멕시코는 확고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지역 강화와 외부 압력에 대한 공동 저항으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 라틴 아메리카 관계에서 중요한 전환점, 멕시코의 강력한 반격, 이주 문제에 대한 고집, 그리고 지역적 반항을 촉진하는 역할은 미국 라틴 아메리카 관계의 궤적을 재편하고 있다. 미국의 영향력이 더 이상 독점적이지 않다는 것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해지고 있다.
경제적 영향력, 정치적 결단력, 그리고 지역 연대가 결합되며 라틴 아메리카는 더 이상 워싱턴의 전략적 프레임워크에서 종속적인 역할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 변화의 중심에 멕시코가 있으며 그것은 새로운, 더 독립적인 지역 질서의 주요 설계자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의 방역, 관세와 전략적 시장 지배. 중국은 미국의 무역 공격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며 미국 경제의 핵심 축을 정조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 옥수수, 돼지고기 수입을 급감시키면서 농업이 생계의 핵심인 미국 농촌 지역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이미 불확실한 시장과 기후변화로 인한 혼란에 시달리는 이 지역들은 이제 더 큰 재정적 고통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적 충격을 넘어 이는 2025년 선거를 앞둔 미국의 주요 경합주의 정치적 압력을 증폭시키기 위한 정밀한 전략이다. 동시에 중국은 미국산 차량에 20%의 관세를 부과하며 포드, GM, 테슬라와 같은 기업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이들 자동차 제조사는 이미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제는 BYD와 NIO 같은 중국 토종 업체들에게 밀리고 있다. 국가 보조금과 낮은 생산비로 무장한 중국 제조업체들은 격차를 더욱 벌리며 베이징의 산업 기반 강화와 외국 경쟁자 축출이라는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들 역시 고통을 느끼고 있다. 관세로 인해 전자제품, 식료품, 건축자재 등 필수품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계 예산은 점점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고 소비자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단순한 방어에 그치지 않고 첨단 산업에서의 도약을 가속화하고 있다. 대규모 국가 지원을 바탕으로 중국 기업들은 청정에너지와 전기차 부문에서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 지속 가능성을 향한 세계적 전환 속에서 베이징은 이 무역 전쟁을 기술 및 지정학적 발전의 동력으로 전환하며 리더십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과감한 조치들은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다방면에서 약화시키려는 중국의 정교한 전략을 보여준다. 베이징은 신흥 세계 질서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며 글로벌 권력 균형을 재편하고 있다. 미 EU 무역 충돌, 와인, 위스키, 그리고 깊어지는 균열. 도널드 트럼프가 유럽산 와인과 샴페인에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 EU 간의 무역 긴장이 격화되고 있다. 이는 EU가 미국산 위스키 수출에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 내 131억 달러 규모의 유럽 와인 시장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와인 생산자들에게 이 문제는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생계를 지탱해온 문화유산에 대한 타격이다. 만약 이러한 초고율 관세가 시행된다면 수많은 소규모 가족 운영 포도원이 문을 닫게 되고 미국 시장, 가장 큰 수출처 중 하나는 사실상 접근 불가능해질 수 있다. 유럽 지도자들은 이 같은 상황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보복의 악순환이 대서양 양측의 관계뿐 아니라 전반적인 세계 무역 체제의 안정성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럽 와인의 가격이 미국에서 급등하면 미국 와인 생산자들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들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지만 그 대가는 장기적 신뢰 붕괴, 소비자 선택권 축소, 다자 무역 협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이 충돌은 단지 와인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국제 협력보다 민족주의적 무역 정책을 앞세우는 흐름, 그리고 무역이 협력의 수단이 아닌 권력의 도구로 변질되는 단절된 세계 경제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트럼프의 불규칙한 뒤, 캐나다 무역 행보, 위협과 후퇴의 반복. 트럼프 행정부의 변덕스러운 미 캐나다 무역 정책, 갑작스러운 관세 부과와 돌발적인 정책 전환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무역과 투자를 위한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보다는 기업 계획을 복잡하게 만들고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불안정한 기후를 초래하고 있다. 오랫동안 외교적 절제를 유지해온 캐나다 당국은 이제 보다 강경하고 보복적인 태도로 전환했다. 미국의 불안정한 태도에 대응하여 오타와는 표적 관세를 도입하고 특정 수입품을 제한하며 미국 제품과 여행에 대한 대중적 불매 운동을 장려했다. 그 결과는 즉각적이었다. 캐나다인의 미국 관광은 40% 급감했고, 이는 미국의 관광 및 소매 부문에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했다. 피해는 관광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 수출업자들은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국경 간 사업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고 있으며 소비자들 또한 보복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이는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의 글로벌 신뢰도에 대한 타격이다.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무역 행태와 도발적인 발언은 워싱턴이 장기적 경제 파트너로서 신뢰할 수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가까운 이웃인 캐나다조차 적대적으로 대우받는다면 세계의 다른 동맹국들도 자국의 지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양상은 단순한 양자 분쟁을 넘어선다. 그것은 미국의 무역 리더십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붕괴를 반영한다. 안정적이고 규칙 기반의 협력보다 단기적인 정치적 승리를 우선시하는 이 행보는 수십 년간 쌓아온 북미 통합의 진전을 저해하고 미국의 글로벌 경제 질서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있다.